아들에게는 다양한 역할을 원하진 않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 엄마들은 딸들한테 최소한 1인 3역은 원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전형적인 딸, 믿음직스러운 딸, 두 번째는 친구 같은 딸도 원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상담사 같은 딸.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오늘은 엄마이자 딸이라며 한 번쯤 누구나 겪었을 심리적 갈등을 주제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좋은 연애 연구소 김지윤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부부관계, 고부관계 네. 여러 관계가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모녀 관계에 집중을 하셨어요. 네. 모녀 관계를 강조하시는 계기나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저희 엄마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는데 그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저의 어떤 그 심리나 대인 관계에서의 의사소통이나 이런 거에,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여전히 그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제가 세상을 예. 살아가는 방식이랄지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저희 엄마가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그게 이제 저한테는 좀 개인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 같은 거.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예. 상당히 이 절대자인 엄마의 존재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구나. 그런데 나는 왜 그거를 그렇게까지는 몰랐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까지 강조되게 뭔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관계는 아니잖아요. 모녀 관계라는 것 맞아요. 자체가.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고부관계가 더 네, 주목을 그렇죠. 받고. 모녀 관계는 기본적으로 약간 소외된 관계죠. 예, 고부 관계는 권력이 깃든 관계이기 네. 때문에 사회에서 계속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아침 드라마, 저녁 드라마, 일일 드라마를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사회적인 공론화가 되지만 모녀 관계는 제가 이거 책도 쓰고 하면서 참 한켠 슬픈 마음이 들었던 건 예. 모녀 관계라는 건 예. 얼마나 약자들의 연대길래 이토록 주목받지 못했었는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모녀들은 집 안에서 아주 지지고 볶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지지고 예, 볶고 집 안에 있는 자질구레한 정서적인 문제들을 다 흡수하는 진공청소기 같은, 사람이 그 양육 환경에서 그 주 양육자의 영향을 굉장히 의사소통에서 많이 받는데, 결국에 우리나라에서는 주 양육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대부분 엄마거든요. 예. 엄마라는 세계에서 맞아요. 우리가 이제 예. 자라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 예.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자기가 좀 나는 엄마한테 어떤 영향들을 받았고 그런 것들이 내 존재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고 이게 또 내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쳐가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동안 근데 우리는 그걸 살펴보지 못했었다. 모녀 관계를 세밀하게 들여다보시니 네, 어떤 특징이 있던가요? 다른 관계에서는 절대 있지 않는. 거의 경계선이 없어요. 없는데 예. 이 사랑의 이름으로 없죠. 경계선의 침범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아들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엄마들이 딸들한테는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죠. 되게 딸하고 되게 막 싸웠어요. 왜 기분 너무 안 좋아. 그러면은 엄마들 딸한테 너랑 똑같은 딸 낳고 한번 키워봐라, 이런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너무 많이 하죠. 근데 아들들한테는 그런 말을 했냐, 들어봤냐 안 하는 물어보면은 쉽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엄마는 딸을 자기와 동일시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동일시해요. 그렇기 마치 때문에 쌍둥이나 너는 이런 나랑 것처럼 똑같은 분신. 인생을 또 복제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이야. 네. 아들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동일시되는 대상은 아니고, 아들은 약간 엄마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도 아들인데 약간 되게 연모한달까? 아들은 맞아요. 아들은 사랑하죠. 짝사랑하는 느낌도 되게 있죠. 막 이렇게 막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 잘못 건드리면 이 사랑이 깨질까 봐. 그래서 조심하는 관계. 아들들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자기 방문을 탁 어느 순간 닫고, 그래서 막 얘는 떠나래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딸은 그렇게 떠날 딸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안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되게 동일시하고. 멘트도 다른 관계에서는 하기 어려운 멘트를 그럼요. 많이 하시죠. 그럼요. 엄마들이 딸한테 막 하는 말을 텍스트로만 적어가지고 내 친구가 나한테 이런 말 했다 치면 얘는 손절 쳐야 되는 친구예요. 그런 거 되게 지속적으로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사랑의 이름으로
아주 따뜻하게 아주 헌신적으로 예. 실제로 엄마가 희생하면서 그러니까 얼굴이 굉장히 묘한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 엄마들은 딸들한테 최소한 1인 3역은 원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전형적인 딸, 예쁜 딸. 참 예, 착하고 믿음직스러운 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친구 같은 딸도 원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상담사 같은 딸. 내 얘기를 들어주는 딸. 그러니까 되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어. 엄마들이 자기 기분에 따라 약간 달라진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딸이랑 뭐 엄마가 약간 우울해 보여가지고 딸이 뭐 엄마 나랑 오늘 뭐 영화 보러 갈래? 엄마 뭐 보고 싶은 거 있어? 아우야 뭐 영화 그 영화가 다 그 영화죠? 아니 엄마 이번에 뭐 재밌어. 그래서 뭐 같이 딱 가요. 그러면 동네 아줌마들이 막 보러 왔다. 예. 근데 아줌마들만 아들밖에 없어. 그러면 막 다 거기서 막 일어나는 멘트는 다 비슷해. 어머 이래서 딸이 있어야 돼. 맞아요. 예. 어머 너무 좋다. 나는 이게 운해야. 막 그래요. 그러면 또 엄마가 막 그때 기분이 막 너무 좋아져. 너무 좋아서. 얘는 친구 같은 딸이지 뭐. 그래서 야 얘는 거의 친구야 친구. 막 이래요. 그래서 딸들이 막 친구인가? 막 이런 생각을 이제 하다가 집에 딱 오면은 엄마 내가 이거 드라이 맡겨야 되니까 이거 빨래통에 넣으면 안 된다고 내가 되게 많이 말했을 텐데 엄마 이거 습기만 빨아들여도 줄어드는 거야. 그럼 엄마 그때 싹 변해가지고 내 친구냐? 왜 응? 나한테 내가 시켜? 내 친구야? 뭐 이렇게 엄마들이 왔다 갔다 이런 거 많이 하죠. 좀 전에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마음속에 남아 있으면 어떻게 보면 이걸 달리 해석하면 가스라이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뭐 아주 소수의 엄마들이지만 가스라이팅스러운 화법을 쓰는 경우들을 발견할 수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야 너처럼 예민한 애 나니까 키운 거야. 이런 거, 뭐 이런 것들. 야, 다 너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야. 너 그 옷 입고 가지 마. 너, 다 너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야. 야, 나 아니면 이런 말 해줄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이런 거 다 그렇게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딸들은 아주 태어나서부터 어렸을 때 기저귀 차던 시절부터 예. 엄마의 양육 속에만 있으니까 그 메시지 잘 분간할 수 없어요. 크기 전까지는. 그러다가 성인이 됐었을 때 그래서 불쑥불쑥 예, 각성이 딱 되면서 이게 뭐지? 예,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중년인데도 어디서 뭘 살려고 하거나 예. 누구를 뭘 만나려고 하거나 근데 이거 엄마가 싫어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 그러면 엄마 눈이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 같고 엄마 목소리가 맞아요. 들리는 것 불쑥불쑥. 같고 예, 엄마가 옆에 있는 것 같고. 예, 그런 것들 있죠. 그래서 원래 좀 우리가 좀 분리해 나가려면은 예. 그녀의 목소리와 나의 목소리를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목소리가 두 개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엄마가 매우 헌신적이고 아주 희생적이고 예. 내 영역에 굉장히 잘 침투했던 스타일이고 엄마가 굉장히 또 에너지가 세신 분들이 있죠. 그렇죠. 막강하신 예, 분들이 예, 예. 있어요. 그러면 이 목소리가 혼재돼 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그 막강함을 넘어설 수가 없잖아요. 넘어설 수가 없죠. 예. 그래서 20살 때까지는 그렇게 있다가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나의 자존감을 높이고 나를 각성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미 너무 그렇게 오래 사는 거예요. 예, 오래 살았죠. 예. 오래 살아서 어쩌다 힘을 한번 내봐도 엄마들이 밀리지 않아요. 본인이 엄마하고 굉장히 너무나 붙어있고 엄마가 너무 강력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아주 작은 걸 선택할 때부터 그녀의 목소리와 나의 목소리를 분간하는 연습을 해야지 예. 돼요. 이제 예, 그럴 때 구체적으로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부부 관계 같은 네. 경우에서의 갈등은 아주 단도직입적이고 직설적이고 아예 그냥 돌려 말하지 않는 게 도움이 되지만 모녀 관계 같은 원가정에서의 어떤 관계는 그렇게 의사소통하는 게 현실적으로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되게 드라마틱하게 예. 뭔가 그렇게 해결되기 쉽지 않거든요. 원가정은 엄마들이 가끔 가다가 보면은 굉장히 딸들 아바타처럼 대할 때가 있어요. 경계선 침범이 계속해서 일어나다 보면은 딸을 거의 아바타처럼 어떤 따님이 계셨는데 냉면에 식초를 넣어 먹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딸이 있었는데 엄마는 반드시 냉면에 식초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30년 넘게 싸우는 거죠. 냉면을 먹는 시절부터 시작해서. 근데 엄마는 냉면 맛도 모르는 식초 맛도 모르는데 냉면을 왜 먹냐 이런 거고 나는 식초가 싫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딸이 이제 각성을 했다 쳐요. 나는 식초가 싫어. 엄마는 식초를 넣지 않았으면 좋겠어. 엄마 들어주지 않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 딸이 엄마 내가 모녀의 세계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엄마와 나 같은 사람이 경계성 부분이 안 가는 애증의 관계고 그다음에 엄마는 나를 아바타 삼았다고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문제가 엄청나게 안 좋아져요.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소리야? 너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지금까지 내 사랑을 다 부인하는. 그래서 보통 어. 각성했다면 예, 예. 약간은 아주 약간의 트릭, 약간의 미스테리함으로 엄마에게 메시지를 주는 게 훨씬 더 안전해요. 미스테리함. 네, 약간 미스테리한. 예를 예. 들어서 엄마 식초 넣지 마. 잠깐만 내 얘기 듣고 너. 내가 지난주에 건강검진 한 거 알지? 예. 난 식초 먹으면 안 돼. 내가 오. 요즘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내가 식초를 먹으면 안 되더라고. 엄마가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예. 근데 이 딸 같은 경우에는 식초를 넣는 아바타병에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약간은 돌려서 이야기할 수. 그럼 엄마가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우리가 약간 농담처럼 그럼 엄마 근데 절대 큰 병은 아니야. 예. 그냥 엄마가 식초만 넣으면 싹 낫는 병이야. 음. 그러니까 나랑 냉면 먹을 때 식초만 넣지 마. 그럼 약간 엄마 헷갈리지만 이게 장난인가 뭔가? 하지만 엄마들이 약간 그럼 옛날에 걔가 그랬던 게 좀 그런 건가? 이렇게 이러면서,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약간 그렇게 돌려가야지 엄마들한테는 아. 엄마들한테 너무 이렇게 노골적으로 가면은 갈등을 과하게 유발하지 말고 유연하게 그렇죠. 대처하라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모녀 관계가 잘 탈피하려면 약간 타성에 젖은 관계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둘 사이에서 계속 반복됐던 잘못된 습관들. 예를 들어서 꼭 그렇게 계속 둘이 놀 필요가 없어. 그래서 각자 좀 둘이 있어도 예, 돼. 예. 그런데 안 그러면 이상하니까 각자 붙어서 또 주말에 만나서 또 싸워. 예. 둘이 꼭 맞아요. 백화점에 갈 필요 없어요, 세일에. 그런데 꼭 같이 가. 왜냐면 그게 굉장히 타성에 젖어 있는 그게 너무 습관. 익숙하죠.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관계가 더 복잡해져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약간 미스테리하지만 어떤 메시지들을 좀 엄마한테 주면은 그 약간 그 타성에 젖은 것들을 조금 이제 하나씩 안 해보는 거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큰 예. 변화가 한꺼번에 확 일어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동안 세월이 너무 많이 엄마는 공고해져 그렇게 있으니까. 그 부모님하고의 관계는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게 그래서 저는 아니에요. 소장님께서 이 책에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모녀의 세계가 모녀 관계가 사랑한 만큼 상처를 주고 네. 가까운 만큼 원망하는 관계다. 그동안 쌓아온 세월이 이 관계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예. 엄마들이 우리의 인간관계나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중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그 강의를 하느냐고 되게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제가 저희 아이 그 4살 때까지는 한 번도 그 출장을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수, 마산, 지방 출장을. 뭐 예. 마산, 부산, 뭐 여수, 목포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연달아 잡힌다고 치면 하루를 자고서는 오면은 되게 편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걸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요. 예. 마산, 부산이 잡혀도 마산에서 무조건 집으로 와요. 와서 오면은 막 새벽 1시 되거든요. 그럼 4시 반에 또 다시 나가야 돼요. 또 만약 부산에 아침 강의다 이러면은 그거를 제가 절대 못 자고 계속 집에 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유는 하나였어요. 그 아기니까 예. 아기가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밤에 엄마 이렇게 더듬잖아요. 찾죠. 찾는데 그때 제가 아기 옆에 없으면 얘가 얼마나 그때 외로울까, 쓸쓸할까. 아기한테 그런 느낌을 주고 싶지 않아. 이런 것 때문에 정말 필사적으로 집에 왔다 가고 이랬어요. 제가 그거를 나중에 그 대학원 때 공부를 하면서 이제 무슨 레포트를 이렇게 좀 쓰다가 그 엄마상 뭐 이런 거에 대한 레포트를 쓰다가 제가 그 장면을 이렇게 떠올리셨어요. 분석을 하게 네네. 됐어요. 그랬을 때 제가 이거는 내가 우리 엄마한테 바랬던 감정이었어요. 맞아요. 네. 항상 저희 엄마가 굉장히 바빴고 그런 순간이 있죠. 저하고 이렇게 제가 중학교 때까지 저랑 이렇게 같이 있는 시간이 거의 없고 갑자기 중학교가 됐더니 우리 엄마가 갱년기가 시작돼가지고 갑자기 굉장히 친한 척을 하면서 막 갑자기 네 인생이 내 인생이 네가 전부인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아니 우리가 이럴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저한테 이렇게 많은 욕을 하시고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왜 반항한다고 하시면 아니 그럼 지금까지 저를 냅두셨던 13년은 무엇이라 설명하실 건가요? 막 굉장히 복잡했던 그런 게 있었는데 그 기본적인 감정이 되게 그 잘 돌봄받고 싶었고 외롭고 싶지 않았고 엄마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고 이랬던 그 되게 긴 외로움 항상 엄마를 기다렸던 13살 때까지 애착 관계에 대한 갈증이 네, 갈증이 앞에 그 시간에 대한 그거를 제가 저희 아이한테 얘는 다른 애인데 그러면서 제가 그걸 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그럴 때가 것들 그러니까 있죠. 굉장히 네. 과기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각각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엄마도 분리요. 다른 사람, 나도 다른 사람, 애도 다른 사람. 우리는 다 각각 다른 인간.
예, 내가 느끼는 걸 동일하게 느낄 수 없고. 그게 네. 오는 한순간에 딱 예. 각각이 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단 그걸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어떤 분들은 각각 생각해도 된다는 것 자체에 뭐랄까 죄책감을 느끼죠. 그러니까 예를 예, 들어서 예. 이제 사람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 수준이 높을 때, 예. 뭔가 막 불안하고 자존감이 이렇게 탁 하지 않을 때, 뭔가 어디 같이 야 우리 옛날에 무서워 야 화장실 같이 맞아요. 가자 네. 이런 것처럼 뭔가 항상 뭔가를 같이 노누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한 그것이 이제 있는데, 사람이 이제 이게 그러지 않아도 되는구나, 우리 그냥 각각 달라도 문제가 없다,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게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도대체 이게 원인이 뭐지? 알 수가 없네. 근데 그냥 힘들어. 이럴 때는 굉장히 문제에 빠지지만, 꼭 문제가 해결돼서만이 아니라 이게 문제가 이래서 이거였구나, 이렇게만 알아도 반은 맑아지는.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가 내가 이게 엄마 때문에 이랬구나 라고 아는 순간 우리의 행동에 브레이크가 걸리잖아요. 굉장히 모든 게, 그러면 사람들은 만약에 아이도 엄마가 계속 미안해해요. 그럼 아이에게는 그게 정확하지 않거든요. 아이가 느낄 때 엄마가 나한테 미안한 짓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 엄마가 일하는 건 미안한 나한테 거구나. 미안할 일인가? 어. 그럼 내가 화를 내도 되는 일인가? 내가 서운한 일인가? 이렇게 재해석할 수 있는 거죠. 대기자 TV